정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21일 일요일 광명 우승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선발급 경주 초반에 언급을 했었었는데 창원 선발급 경주 업로드하고 선발급 광명 선발급 경주도 녹음을 마쳤습니다. 근데 올리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도 만져보고 마이크도 만져봤었는데 결국 마이크 고장을 확인하고 급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마이크로 교체를 해서 선발급 경주 녹음하고 올렸는데 확실하게 뭐 창원 선발급 경주하고 광명 선발급 경주 마이크 성능에서 좀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좀 기존 사용했었던 마이크보다는 몇 배 비싼 마이크를 사용해 봤는데요. 뭐 보관만 하다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급하게 교체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목소리가 좀 부드럽고 좀 고급진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좀 더 일찍 바꿨었더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기존 창원 선발급 경주 목소리보다는 광명 선발급 목소리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녹음을 하고 점검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뭐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힘든데 아무래도 우승급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승급 경주 뭐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뒤집혔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다소 배당도 발생이 됐었습니다만 큰 배당은 아니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승급 경주 한번 돌아보면 뭐 6경주 뭐 김재영의 김배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는 신동현의 전용규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신동현 추입이 나오지 못했어요. 전용규 시속도 좋았습니다만 신동현의 전용규가 아니라 전용규의 신동현으로 뒤집힌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승급 8경주 전경호의 선행을 석현이 활용해 나가다 보니까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가는 정경호와 동반 입상 석현이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승급 9경주는 상당히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갔었는데 그래도 윤현준하고 김민호 김포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0경주는 이성민 머리가 아니라 원준호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른 예상지들은 뭐 이성민 머리라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원준호, 이성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1경주는 이기주가 대단했어요. 경주 운영으로 세종팀을 끊어먹기 나섰습니다. 결국 정탕의 선행 이기주가 활약 나가면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2경주는 배민구가 또 팀 후배 김민수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금일도 광명 우승급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이번 회차는 특이한 게 뭐 이벤트성 경주죠. 비파업 선수만 출전했습니다. 더군다나 비파업 상위권 강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최강자전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자들이 많이 출전하다 보니까 결승 못 간 강자들이 매 경주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 또 운영본부에서 쉽게 편성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팀 간 대결에다가 또 비슷한 선수들끼리 접전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면서 12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8기 신인 선수에다가 강급자들 기존 우승급 강자들 우승급 결승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승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임경수, 김근영, 이찬우, 전영규, 이수원 선수의 몸 상태가 지정 올릴 때는 컨디션이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인터벌 내용 살펴보실 분들은 뭐 금요 경주하고 토요일 경주 초반부에 설명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승급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앞선 언급했다시피 이번 회차는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배민구 3연승 거뒀어요. 이번 회차도 잘만 하면 다음 회차 특별 승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금요경주 때 추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민구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회차가 올 시즌부터 한 경주가 우승급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2차고로 밀려났었던 배민구는 결승 문턱을 밟지 못했습니다. 특별승급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배민구. 일단 뭐 전일도 여유 있게 신인 선수 제압해 나가면서 팀 후배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민구가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힘을 쓰고 오기호가 자리 잡는 배민구, 김배영, 양진우 수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진우가 치고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기호가 힘을 쓰고 배민구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가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배민구 입장에서는 김배영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광주팀 잘 나갈 때는 배민구하고 김배영 상당히 좀 창원에서도 함께 훈련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지냈었던 두 선수 배민구는 18년 만에 우승 내려왔고 김배영은 좀 더 우승 일찍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두 선수가 상당히 좀 개인적인 친하고 전법적으로 또 궁합이 괜찮은 실력과 기량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5번이 단연 보인다는 점,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양진우가 직전 회차 기습으로 머리 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오기호가 힘을 써서 버텨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배민구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기호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양진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양진우가 뒷자리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끝난다면 2번하고 5번 깔끔하게 한 방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만큼 배민구하고 김배영 절친한 친분관계 보여줬었던 두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2번, 5번 깔끔한 승부 가져가보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2번과 3번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5번을 묶어서 묶는 전략이 단연 돋보이죠. 양진우가 배민구 쫓아가게 된다면 깔끔하게 삼복승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도 선행 시속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예요. 오기호가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서만 짧게 젖히게 된다면 배민구가 세게 넘어가는 김비영까지는 불러들이되 오기호가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복승에서는 오기호까지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배민구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김비영과 동반 입상은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도 김민수까지 임지연을 서면서 챙겨 나갔었던 배민구입니다. 2번과 5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2번 가능성 없는 것 같아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은 김지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용모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죠. 전일은 내선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실격 처리 당할 뻔했습니다. 낙차시킬 뻔했어요. 외선으로 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형모. 하지만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민수도 전일 배민구가 챙겨주니까 잘 쫓아갔는데 선행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정민석하고 김민수. 정민석은 금정에서 훈련하다가 훈련이 빡센다는 핑계를 대고 경북 개인으로 빠졌었죠. 김민수는 지금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두 선수가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정민석이 힘을 쓰고 김민수가 막혀나가고 김지영과 김용모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수 버티기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영이 짧긴 합니다. 하지만 직선에서도 전일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또 빡신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김지영의 선정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용마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수가 때려주고 3번이 몰가서 출입해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하고 6번 정도는 3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영이 김민수 상대 좀 힘겹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용모 직선에서 차 나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죠. 3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로키도 선행 나서고 정민석도 선행 나설 수 있습니다. 김민수가 정민석을 좀 빠르게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재영이 김용모 견제 나가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정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민수가 선전 펼쳐 나가게
나가게 된다면 김민수가 선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하고 5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정도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어차피 김정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정이 빠지게 된다면 김민수 머리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번, 5번이나 6번,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석이 아무래도 좀 경북 훈련량이 많은 팀과 어울리면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민석 직선에서 보면 좌우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크긴 합니다만 긁어주기만 한다면 김민수가 정민석의 돈만 맞는다면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호나 6위는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거는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번, 2번, 6번은 삼복승에서는 안정감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 김민수가 선행 나설 수 있는 정민석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계속해서 팀 간 대결, 이번 편성도 팀 간 대결이 짜여졌죠. 청평팀 1번, 3번, 6번, 7번은 청평팀입니다. 반면 전영규, 이찬호, 김명래는 청주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청자 들어가는 팀, 청평과 청주팀 서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규가 젖히기 나서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동현 편안하게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나오지 못했었죠. 아무래도 전영규의 젖히기 시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전영규가 젖히기 나서려고 하게 된다면 이찬우가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이찬우가 힘을 쓰기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이래저래 전일 같은 전영규가 타임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 이기주 전혀 상당히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종팀의 협공을 끊어먹었습니다. 경주 운영으로 극복했죠. 결국 정탕활에 나가면서 이기주가 직선 취입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일 같은 승벽을 발휘해 나간다면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또 앞선에서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기주의 파트너가 손재우입니다. 손재우 파트너는 이기주의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번이 힘을 쓰고 6번이 몰고 갔고 아무래도 임경수나 이유진이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영규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손재우가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충분히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끌어줄지가 관건이죠. 임경수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임경수가 끌어내주고 손재우가 탄력 받으면 손재우가 타이밍을 잡을 때는 시속감이 좋은데 최근 들어서 손재우의 타이밍을 뺏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타이밍 가져가 준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6번, 7번 두 차권, 6번, 4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기주가 전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영규도 저치기 나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을 확실히 찾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영규가 이찬우도 알고 쏘거나 이찬우가 때리고 전영규가 넘어서게 된다면 김명래도 마키한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주 완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4번하고 2번이라든지 4번하고 5번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손재우 때문에 이기주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유진, 임경수 차가 벌리면 전영규 못 넘어섭니다. 그 점 때문에 이기주의 선정 가능성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과 4번을 묶어서 손재우와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평팀 완승도 가능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청주 완승도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이기주하고 전용계 전략적인 타협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팀 대결에서는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 양상으로 흘러갔었다는 점에서 이기주의 선전, 전용계 선전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현준이 전일 젖히기 나서면서 힘겹게 우승차지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젖히기보다는 김민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호도 넘어섰고 윤현준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당히 힘겹게 우승차지에 나갔었던 윤현준, 금요경주 때 전일처럼만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갔었더라면 결승 갔죠. 근데 금요경주 때 추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선에서 끌어줬었던 선수의 시속이 상당히 좋아서 윤현준이 꼼짝 못하고 당하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던 윤현준입니다. 과연 윤현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이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현준이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철성이 따라 나서고 강진원이 호흡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록도 선행감이 괜찮다면 윤현준이 지켜주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철성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박철성의 선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정경호의 선행을 석희현이 활용해 나가다 보니까 박철성이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윤현준의 뒷자리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성록이 선행감이 괜찮다면 뭐 윤현준 입장에서는 뭐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철성이 젖히기 나서기 어려워요. 강진원도 젖히기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아무래도 우수해서 계속 봐야 되는 이성록이기 때문에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은 또 김포하고 수성팀 선수들 뭐 끈끈한 유대관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변수라고 한다면요 이성록이 때리고 윤현준이 몰고 가는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앞선에서 강진원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성록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처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윤현준이 몸싸움이 상당히 약합니다. 몸싸움을 싫어해요. 그 점 때문에 외선 선수 밀려나거나 오히려 윤현준이 어설프게 팀 후배 이차연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빠질 가능성도 다분하죠. 이성록도 젖히기 한 방 있는 선수예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7번하고 6번 정도는 배당 공략은 할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금요 경주 때는 아쉬웠습니다만 전일 보여줬죠. 윤현준 이성록 할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수입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5번, 6번, 7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강진원이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삼복승에서는 큰 배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윤현준하고 강진원이 붙어타게 된다면 박철성, 이성록 한 명은 차기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자신감 찾아 나갔었던 윤현준의 선전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동현이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인데 전일도 추입이 나오지 못했었고 직전 회차도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결승전에서 젖히기 나왔습니다만 배민국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동현 한데 금일 과연 신동현, 임재현을 상대로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임재현, 배민구에게 추입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김대용이라는 희속감 좋은 선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충청권 이기호 여기 끌어낼 수 있는 조재호가 있기 때문에 신동현이 편안하게 임재현을 상대로 넘어서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종부터 때리지만 않고 지그시 시속만 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동현의 추입보다는 임재현의 선전 가능성을 한번 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서울에서 전원규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임재현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있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무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아무래도 신동현은 충청권 이규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임재현은 조재호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으로 충청권 협공에 대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이 임재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이 나올 것이냐, 임재현이 짧게 가져가면서 신동현 취입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경주하고 또 전일 연이틀 경주 보면은 신동현보다는 아무래도 임재현이 실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두 선수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교하고 조재호를 양분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승 상황에 따라서 뭐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 신동현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임재현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복승은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팀 대결로 짜여졌습니다. 정동호, 이수원, 석혜은은 수성팀이죠. 동강조, 윤진규, 송경방, 정경호, 김다비는 동광주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두 팀 팀 대결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혜은이 과연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석혜은이 전경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정경호가 윤진규와 협공 펼쳐나가게 된다면 석혜은 입장에서는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죠. 송경방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뭐 정경호, 윤진규, 김다빈 순으로 동강주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석혜우는 이수원이나 정동호를 달고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경호도 시속감이 좋고 윤진규도 시속감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혜운이 몰고 가는 경주보다는 서두르는 경주를 펼쳐 나가면은 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저치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치기 한 방 노려보게 된다면 팀 선배 이수원 챙겨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큼은 놓치지만 않는다면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수성 완승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정경호가 석현 앞에서 때려주니까 석현이 짧게 가져갔습니다. 뭐 물론 팀 간 대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득점 인정하는 견주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수성팀 안승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팀과 대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경호가 윤진규와 협공을 펼쳐 나가거나 정경호의 뒷자리에 송경방이 마크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송경방 마크되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동강주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 괜찮은 두 선수라는 점에서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정도는 뭐 동강주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석혜운이 과연 이수원과 협공 펼쳐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한 전략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준하고 강성민은 28기 신인 선수들입니다. 이성민하고 정태양은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기존 우수급 강자들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하고 정태양은 또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성민은 또 충청권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원준호는 아무래도 김민호하고 동솔하고 김포팀 인근적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9번강까지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번 원준호의 선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경주 때도 원준호가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주가 막혀 나갔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일도 원준호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면서 이성민까지 떨궈내는, 이성민이 자신을조차 좁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원준호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번 김민호, 9번광 또 활용해 나갈 수 있고, 동기생인 강민석까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강민성이 팀 선배 정태양을 만났는데 협공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금일만큼은 뭔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팀 선배보다는 이번 편성이 세종팀이 앞뒤로 나란히 잡고 경주 풀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8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2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튼 1번하고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정태양이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2번과 1번 쪽으로 한번 28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을 먼저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번 편성 뭐 신인 선수들 있고 기존 우수급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성급 일반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태양이 이성민과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힘을 쓰고 이성민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민호가 외선에서 나오는 7번하고 3번이죠.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3번, 7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뭐 특성급이라고 생각하면, 강자 빠진 특성급이라고 생각하면 7번, 3번, 7번, 4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강민석과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어요. 2번하고 1번 쪽,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요, 전 2번하고 1번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하고 3번도 묶어서 특성급 강급자들 묶어서 삼복승 양분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은 좀 배당 공략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서 분석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복승 배당으로 접근해도 배당이 상당히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쌍보다는 복승 중심 적극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자가 지점에서 경륜화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